자, 풀어볼게요. 한번 4점짜리 쭉 훑을게 얘들아. 근데 쉬운 문제도 있으니까 쉬운 문제는 간단하게 포인트만 짚고 넘어갈게요. 보세요. 자, 평면에 A, B, C라는 지점이 있는데 물류 창고를 지어서 A, B, C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게 하고 싶어. 그럼 물류 창고를 지은 후에 물류 창고를 지으려는 지점에서 A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해주래. 그럼 여기서 이게 지금 평면이긴 한데 좌표 평면이 아니니까 좌표를 도입해 주는 거야. 봐봐, 그림 위주로 볼게. 여기서 이제 X축, Y축을 도입해 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원점을 어디다 갖다 놓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근데 반드시 어디다 갖다 놔야 돼 이런 건 없는데 그냥 어디다 놓으면 좀 효율적일까 고민해 보면 돼.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X축을 도입하고 A 지점에 이렇게 Y축을 도입하면 조금 편해. 근데 여기 지금 그림이 조금 혼잡하니까 그냥 새로 그리자. 새로 그려서 여기 지점이 A지 지금 원점. 그럼 그 순간에 C점은 좌표가 1,1이 되고 그 순간에 B점은 좌표가 마사, 0이 되겠지. 자, 그러면 어떤 물류 창고를 지어서 이 점, 이 점, 이 점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아야 돼. 그러면 대략 위치상 어디쯤 있어야 될지 상상해 보면 한 이쯤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가 모두 똑같아야 돼. 그럼 이걸 풀이 방법을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한 기본적으로 3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는 일단 가장 직접적으로 그냥 여기 한 점을 잡아서 P라고 이름까지 줘서 PB가 PA랑 PC랑 다 똑같다 해서 연립해서 푸는 방법,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지.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얘들아 이게 결국은 이 거리가 다 똑같아야 되니까 뭘 상상해낼 수 있어? 원을 상상해낼 수 있지 얘들아. 그래서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원의 중심을 찾으면 되겠구나, 혹은 구하고자 하는 건 그 원의 반지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 방법이 지금은 제일 적당하거든. 그럼 얘들아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해? 이거 딱 루틴으로 나와야 돼.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 일반형에 대입한다. 딱 나와야 되더라. 안 그러면 너 이게 연산이 조금 길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 딱 기계적으로 딱 나오고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 다시 세 점을 지나는 원방을 어떻게 구하냐면 일반형에 대입해 주는 거야. 여기를 소문자로 다루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하니까 여기를 이렇게 잡지 말고 이름만 주고 여기를 스몰 ABC로 잡자. 여기가 지금 연산할 때 중요하니까. 자, 여기다가 누구 대입하면 돼. 0,0, 1,1, 마사, 0 대입하면 금방 나오겠지. 그럼 스몰 ABC가 나왔고, 그럼 원이 결정났고, 그 원의 반지름이 구하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 지금. 반지름을 대답하면 돼. 이 방법이 지금 제일 적당하고, 번외로 선생님이 이런 방법도 한번 소개해 줄게. 자, 끝났어.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 이게 좋아. 어떤 방법도 있냐면 사실 얘들아 내가 지금 이 점 찾아가지고 이 거리 구하면 되거든. 근데 이 점이 이 원의 입장에서 얘들아 얘는 무슨 선이야? 이 원의 입장에서 얘는 현이거든. 그러면 현이면 그어야 되는 보조선이 이런 거잖아 얘들아. 그래서 내가 이 직선을 구해버릴 수 있어 얘들아. 이 점도 결정나고 이 점 결정났으니까 이 직선은 선분 AB의 수직이등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직선을 구하고 마찬가지로 원의 입장에서 이 선분 AC는 뭐야? 현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순회발을 내리면 수직 이등분 하겠지.
근데 이 점, 이 점이 결정 나 있으니까 이 직선이 결정 나 버렸거든. 그래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찾아서 이 점을 찾는 것도 괜찮아요, 연산을 할 때. 근데 지금 얘가 너무 점들이 단순해가지고 그냥 여기다 넣는 게 더 편해.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방법으로 접근하세요. 굳이 선분의 수직이동선을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음 거 풀어볼게요. 이건 발상 문제라서 그림만 잘 그리면 되게 쉽거든. 봐봐. 일단 얘들아, 그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문제 좀 꼼꼼히 읽어줘야 돼. 여기서 너희 좀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왜 그러냐면 문제를 잘 안 읽어서 그래. 얘들아, 점 D가 누구 위에 있어? 직선 AB 위에 있어. 얘들아, 선분 AB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선분 AB라고 또 바꾸면 또 답이 바뀌어, 얘들아. 그러니까 선분 AB랑 직선 AB는 다른 거다. 그러니까 선분 AB는 AB가 있을 때 이게 선분 AB야.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근데 직선 AB는 쭉 뻗는 거지, AB에 대해서. 그래서 점 D가 선분 AB 위에 있어라고 하면 이런 데만 있어야 되는 거고, 점 D가 직선 AB 위에 있어 하면 여기 연장한 부분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상황이라는 거 생각해야 돼. 선분 AB가 아니라 직선 AB. 그러면 직선 AB를 그어보면 이렇게가 직선 AB지. D는 연두색 위에 있어야 돼. 그리고 E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직선 AC랑 만나는 점이 1래. 그럼 직선 AC 위에 있어야 돼. E는. 그래서 E는 여기 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D가 직선 AB 위에 어딘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그어볼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D를 지나가고 BC랑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이 주황색이랑 만나는 부분을 E라고 부르자. 그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얘들아. 그럼 내가 지금 D가 어디든 간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뭐가 돼버려? 닮음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두 삼각형이 닮음이 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닮은 비가 닮음인데 넓이 비가 4대 1이야. 그러면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인 거야. ABC가 큰 거야? ADE가 큰 거야? ABC가 큰 거야. ADE는 작은 거야, 얘들아. 그 정도로 생각하면 좀 잘 받아들여져. 그러면 얘들아, 닮은 비가 2대 1이니까 D가 어디 써야 되지를 상상하다가 여기 써야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여기를 E라고 부르고 여기를 D라고 부르고 이 삼각형, 이 삼각형. 큰 거부터 말하면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의 닮은 비가 2대 1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D는 얘들아 A와 B의 무슨 점이어야 돼? 중점이어야 되지. 그럼 내가 얘를 D1이라고 부를게. 하나 더 있을 예정이라서. 그러면 D1의 좌표 말해볼래? 얘랑 얘 중점 매기면 되는 거니까 2분의 9,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D가 하나 찾아졌어. 괜찮아? 근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D에 Y좌표의 곱이니까 D가 여러 개 있을 것 같은 느낌인 거잖아. 여기 있고 이제 하나 더 상상해내야 돼. 어디 있어? 반대편에 하나 더 있겠지. D가 여기 있을 수 있겠지, 얘들아. 그래서 선분 AB라고 하면 이거 딸랑 하나밖에 안 생기고 직선 AB라고 하면 여기도 하나 더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D2라고 부르면 여기다 쓰자. 그래서 이 점을 지나가고 얘랑 평행하게 선을 그었을 때 얘와 얘가 1대2 닮음, 얘와 얘가 2대1 닮음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얘들아 자연스럽게 이 길이도 여기랑 똑같아지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지금 이 점 찾아봐 하면 얘랑 얘의 중점이 이 점이다 해서 그냥 찾아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를 뭐 A, B 잡아서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A라는 점이 대요해서 얘를 구해주는 거야. 괜찮아? 근데 얘들아 너 이거 바꿀 수 있으니까 문제를 좀 꼼꼼히 봐야 돼. 너희 만약에 학교에서 시험에 이거를 1대4로 바꾸면 생각보다 너희가 이거 바뀐 걸 눈치를 못 채는 친구들이 많다. 봐봐. 일단 원본은 몇 대 몇이야?
4대 1이지. 그러면 얘들아 내가 이걸 1대 4로 바꾸면 여기가 뭘로 바뀌어? 1대 2로 바뀌지.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ADE가 더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야. 그러면 D 어디 써야 될까? 여기 써야 되더라. 여기 써서 이렇게 크게 그려지던가 아니면 여기와 반대편 아예 여기 써가지고 이렇게 크게 그려지던가 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 꼼꼼히 읽으세요. 아는 문제더라도.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쉬운 것도 조금 간단하게라도 짚어주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는 중요한 배경 지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분할하는, 길이를 분할하는 내용이거든. 비율대로.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어떤 선분의 길이가 있어. 자, 이런 선분이 있어서 이 길이가 L이라고 해볼게. 그때 내분 점이 있어서 얘랑 얘를 M 대 N의 비율로 내분한다고 해볼게. 길이가 M이고 N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비율이 M 대 N이라는 표현이야. 그러면 그때 이 길이는 최종적으로 뭐가 돼? L을 M 플러스 N으로 쪼갰을 때 M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고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L을 M 플러스 N으로 쪼갰을 때 N에 해당하는 부분이 돼서 길이를 이렇게 특정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증명 한번 해볼게 얘들아. 선생님이 증명해보면 내가 이 길이를 MA라고 잡고 이 길이를 그러면 NA가 저절로 되는 거잖아 얘들아. 그럼 MA 더하기 NA가 L이 되는 거잖아 지금. MA, NA라고 잡은 거니까. 그러면 A라는 거는 M 플러스 N분의 L이 될 테고, 그럼 우리가 이 길이 MA라는 건 M 플러스 N ML이 되고, 우리가 앞에 있는 형태로 표현해보면 L 곱하기 M 플러스 N분의 M 이렇게 된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너희 내분점의 논리가 다 이런 거잖아.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앞으로 이거 선생님 그냥 증명 없이 사용할게요. 이제 일상적으로 쓰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된다를 배경지식으로 갖고 있어요. 자, 문제 풀어볼게. 자, 조건에서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정면에서 바라본 단면을 나타낸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거래. 여기서부터.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비율이 조건에서 1대 A의 비율로 내분하고 있다고 해줬어. 그리고 이제 얘를 잘라서 이 V1, 이 블럭의 VP, V1, 이 블럭의 V2고 조건에서 V1 빼기 V2가 4라고 조건에 주어져 있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조건을 이용해서 A를 특정해야 되겠지? 근데 얘들아 너무 최적화해서 풀면 너희가 변형해서 대처가 안 되니까 선생님 조금 자세히 풀게. 그리고 최적화해서 푸는 것도 알려줄게. 일단 또 배경 지식이 뭐가 필요하냐면 모든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야. 모든 기둥은. 얘들아 얘를 내가 이쪽을 밑면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럼 뭐가 돼버려? 삼각 기둥이 되는 거야 그냥. 내가 이 도형을 이 정면에서 보이는 이 면을 밑면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럼 뭐가 돼버려? 사각 기둥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고 이 길이는 지금 다 A가 되겠죠. 조건에서. 조건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길이 A, 이 길이 A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길이를 A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러면 AP의 길이를 A로 표현해 보면 3를 뭘로 나눴을 때? 1 플러스 A로 나눴을 때 누구에 해당하는 거다? 1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고 PB도 필요하면은 줄지 마. 함께. PB도 필요하면 동일하게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하면 내가 구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1 플러스 A를 A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약분이 되길 한번 기대해 볼게.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걸 한번 체크해 보자. 그러면 번외로 얘를 인수분해 한번 시도해 보면 A 플러스 1이 있으면 제일 좋기는 하거든.
돼버렸지. 그래서 얘는 3a 플러스 7 a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그럼 이제 여기다 갖다 놓고 약분돼 버리니까 뭐가 돼버려? 3a 플러스 7이 돼버리고, 그러면 여기가 3a 플러스 7이 된다라고 그냥 체크를 했고, 그럼 여기는 동일한 방법으로 구해도 되고, 여기서 이거 빼서 구해도 되고, 그냥 빼서 구하자. 3a 제곱 플러스 10a 7a가 되겠지. 괜찮아? 그러면 이 순간 그냥 다 a로 표현하는 일은 다 끝난 거야. 지금 이것도 별로 필요는 없었죠, 우리 문제에서. 그러면 내가 얘들아 v1, v2를 특정해서 그냥 구할 수 있지. 내가 지금 이 부분의 면적을 혹시 구하라고 하면 이 부분의 면적은 얘들아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여기 더하고 높이 곱하면 돼. 여기 지금 a라고 조건에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면적은 구할 수 있는데, 그럼 얘 면적도 구할 수 있고, 그럼 부피는 v1, v2를 다 특정할 수 있다. 나가 서서 들어. 빨리 나가. 자, 근데 지금은 이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구하는 건데, 굳이 v1, v2를 특정하지 않아도 조금 쉽게 구할 수 있거든. 내가 얘들아 얘에서 얘를 부피를 뺄 건데, 얘를 이렇게 쪼갠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쪼개. 그러면 얘들아 이 부피랑 이 부피랑 어떻게 되겠어? 똑같아지겠지. 아예 똑같은 블럭이 될 테니까. 그러면 이 부피에서 이 부피 빼면은 얘랑 얘만 날아가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저 직육면체의 부피가 4다 하면 돼. 그럼 저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보면 여기를 밑면으로 하는 직육면체 혹은 뭐 사각 기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지금 얘 넓이에다가 얘 넓이가 지금 얘지. 여기다가 높이에 해당하는 a만 곱해주면 돼. 그래서 v1 빼기 v2는 4인데 v1 빼기 v2를 다시 계산해보면 3a 플러스 7 곱하기 a, 이게 지금 밑넓이에 해당하고 높이는 a에 해당하겠지. 그래서 a에 대한 3차 방식 풀어가지고 a를 특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푸는 게 조금 계산적으로 좀 편하다. 근데 너무 최적화해서 풀면은 이거 바꾸면 좀 대처를 못하니까 자세히도 알고는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플러스로 주면 지금 이 방법이 통하지가 않으니까 각각 구해야 되거든. 근데 플러스로 해도 플러스로 사실 물어보면 얘니까 좀 의미가 없기는 해. 그러니까 말이 안 되기는 해. 근데 막 여기 숫자를 막 바꾸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원하는 상황에서 내가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 자체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편하고. 다시 한번 풀어. 자, 풀어볼게요. 이건 좀 쉬운데 역시 배경지식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삼각형의 밑변과 넓이의 관계인데,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여기서 뭐 선을 그어서 내분점을 하나 만들었어. 근데 여기와 여기의 비율이 m 대 n이면 얘랑 얘 비율, 이 삼각형 이상평의 넓이 비율은 뭐야? m 대 n인 거야. 왜냐면 두 삼각형의 이쪽을 밑변으로 보면 높이를 공유하고 있거든. 높이가 똑같아. 그럼 밑변의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도 성립하거든. 넓이 b가 m 대 n이면 이 밑변의 길이의 비도 m 대 n, 높이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밑변의 길이 b가 m 대 n이면 넓이도 m 대 n. 이거 서로 변환을 잘해야 돼. 그래서 넓이의 비를 길이의 비로 바꿔서 해결할 때가 많다. 길이의 비를 넓이의 비로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고, 얘는 이제 넓이의 비를 길이의 비로 바꾸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조건에 주어져 있는 건 하얀색으로 나타낼게요. 이건 조건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시점의 좌표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랑 얘가 비율이 2대1의 비율이라고 조건에서 알려줬어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뭐냐면 배경 지식으로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의 사용법. ABC가 일직선상에 있어. 일직선상에 있어 라고 하면 우리 이거 보통 어떻게 사용해? 어느 두 점으로 기울기를 만들어도 똑같다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용법이에요. 세 점 일직선상에 있다를. 선생님이 가이드를 해볼게. 어떨 계획이냐면 나 지금 넓이의 비율을 적당히 이용해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을 구해낼 계획이야. 그러면 이 점을 Q라고 하면 Q도 A로 표현되고 P도 A로 표현되고 C는 지금 숫자거든. 근데 이 세 점이 어떤 상태야? 일직선상에 있지. 그래서 이 두 점으로 만든 기울기랑 이 두 점으로 만든 기울기가 서로 똑같아 해가지고 A에 대한 방정식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자, 근데 이제 그 앞부분의 넓이 해석이 이 문제 관건이거든. 얘들아, 이 선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하는 선이야? 삼각형 넓이 2등분하는 선이야. 조건에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조선을 하나 그어서 2대1을 사용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어. 그럼 얘들아,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 비가 되면 2대1이야. 그럼 봐봐. ES 잡아. 그럼 여기 S 돼. 그러면 전체 넓이가 몇 S야? 3S지. 그럼 3S 반나누면 뭐야? 2분의 3S. 좀 별론 것 같아. 그래서 분수 만들기 싫으니까 센스 있게 여기를 4S라고 잡아버리는 거야. 이게 센스야. 그럼 여기는 2S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전체는 몇 S야? 6S야. 그러면 절반은 몇 S야? 3S야. 그러니까 여기가 3S고 여기는 S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 비율이 3대 1의 비율을 가진다라는 걸 체크해 줬어. 그러면 A라는 점은 이거고 O라는 점은 0,0인데 A5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Q야. 그럼 이제 내분점 공식 써서 A로 표현할 수 있겠지. 계산해보면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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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P점은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P야. 그러면 내분점 공식을 써서 P점의 좌표를 나타내주면 14 빼기 8 6 되고 6 플러스 A 이렇게 해서 A로 표현이 돼. 정리를 좀 해보면 P점은 이렇게 되고 C점 한번 다시 쓰자. 그래서 세 점이 어떤 상태다? 일직선상에 있다. 그럼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의 사용법은 뭐다? 어느 두 점으로 기울기를 만들어도 동일하다. 그럼 이제 얘가 이쁘니까 얘를 여러 번 쓰자. 얘 빼기 얘로 갈게요. 그럼 8분의 4분의 A는 틀렸네요. 4분의 A는 얘랑 얘로 기울기 만들면 8분의 3분의 6 플러스 A고, 번부수 계산할게 안전하게. 16분의 A는 24분의 6 플러스 A니까 A 되는 1차 방정식 플러스 A를 측정하시면 되겠죠. 이 문제는 얘들아 여기 넓이비 잘 쓰는 게 관건이고, 분수 나오는 거 싫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4S, 2S 잡는 거 이런 거 잘 따라해. 얘들아.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어볼게요. 일단 그려야 돼 얘들아. L1을 그려볼게요. L1의 X절편 얼마? 마이너스 1. Y절편 얼마? Y절편 마이너스 2. 이상하게 한 것 같네. 0, 마이너스 1. 거꾸로 했죠? X절편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은 마이너스 2야. 그래서 이런 직선 하나 그어지고 이 정도로 그쵸. 점의 이름을 그냥 주고 있죠, 우리 문제가. 일단 그리자.
두 번째는 직선을 그리면 x절편 얼마야? 4. y절편 얼마야?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는 애가 L2다. 여기가 L1이고 L1과 L2가 만나는 점을 이름을 뭐라고 줬어? A라고 이름을 줬어. 그리고 L1, L2가 X축과 만나는 점을 BC라고 부른대. 그럼 얘가 L1이니까 여기가 B가 되고 좌표로서 말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C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이지. 못한 사람 없지. 근데 얘들아 여기 지금 잘 보면은 자연스럽게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좀 고려해 봐야 돼. 직교할 것 같으니까 한번 체크해 봐야 돼. 여기씩 봐봐. 기울기로 한번 체크해 볼게.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2. 기울기 얼마? 2분의 1. 그럼 직교하는 거죠. 혹은 얘랑 얘 곱하면 얼마? 2. 얘랑 얘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2. 더하면 얼마? 이러면 직교하는 거예요. 두 직선이. 근데 헷갈리면은 그냥 기울기 확인해서 해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직교하는 걸 지금 확인했어요, 선생님이. 그럼 이거 지금 무슨 삼각형 돼버려? 직각삼각형이 돼버리고 이어서 해볼게. 1사면 위에 있는 점 P와 삼각형 ABC의 외접원 위에 있는 점 Q래. 그럼 삼각형 ABC의 외접원 위에 Q가 있으니까 외접원을 한번 그려. 그럼 얘들아 얘를 뭘로 사용하는 원을 그려줘야 돼? 얘를 지름으로 사용하는 원을 그려줘야 되겠지. 망했네. 이게 마음의 수양이 부족하면 원이 잘 안 그려지거든.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원의 중심은 얘랑 얘 중점일 거니까 찾고 가자. 중요하니까 2분의 3, 0 이렇게 중심까지 찾아주고 Q가 여기 노란색 원 위에 어딘가에 있어. 그리고 P는 일사면에 있어서 Q는 BC의 무게중심이고 뭐 넓이가 3배가 된다. 그럼 예를 들어봐. P가 일사면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럴싸하게 그리면 좋거든. 여기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Q가 이쯤 있어야 되는 거지. 무게중심인 거니까. 그래서 이쯤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마치 오해하지 않게 그려주는 게 좋거든. 살짝 못 그렸는데 그냥 갈게. 그러면 이 세 점의 무게중심이니까 이쯤이 뭐가 되는 거야? Q가 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그럼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Q가 되는 거지. 왜냐면 이게 얘들아 지금 중선이잖아. 그러니까 무게중심은 중선 위에 있어야 되고 원에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Q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조건 사용할 건데 전에 선생님이 했었죠. 지금 삼각형 PBC랑 삼각형 ABC의 넓이가 똑같대. 그러면 공유하고 있는 변을 체크해. 공유하고 있는 변이 있어? BC를 공유하고 있지. BC를 뭘로 일단 해석해라. 밑변으로 놓고 해석을 시도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BC를 밑변으로 놓고 해석을 시도했을 때 넓이가 똑같은 게 아니라 3배래. BC를 밑변으로 놓고 해석했을 때 그럼 높이가 밑변이 똑같으니까 얘의 높이가 얘의 높이의 몇 배여야 돼? 주어를 거꾸로 했어요. 얘의 높이가 얘의 높이의 3배여야 되겠지. 넓이가 3배니까 높이가 3배 돼야 돼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높이를 비교했을 때 이 삼각형의 높이의 3배가 돼야 돼. 근데 얘들아 이쪽을 밑변으로 보면 높이가 뭐가 돼버리니? 이 길이가 2가 돼버리지. 그럼 얘의 높이는 얼마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6. 그러니까 이쪽을 밑변으로 봤을 때 높이가 6이라는 말은 이 점의 무슨 좌표가 6이다? y좌표가 6이 되는 또 특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Q점의 y좌표도 특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점에서 y좌표가 다 결정 나 있으니까 y좌표도 결정 났다는 소리죠. 그럼 Q점의 y좌표가 얼마가 돼? 2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얘들아 이 원이 지금 특정돼 있잖아. 이 원이 특정돼 있는데 y좌표가 특정됐으면 x좌표 특정된 거야. 이게 숫자지. 그럼 그 순간 이거 숫자니까 싹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만 정확하게 그려서 해석해주면 돼 얘들아.
그러면 내가 얘를 특정하고 싶은 거니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A라고 잡자. A 내가 써도 되는지 체크 한번 하자. A라고 잡아서 A 구하고 싶어.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방에다 대입해도 되고 이 길이가 반지름이랑 똑같다 해도 되고 뜻 같은 거라서. 그러면 원방에다 대입하는 쪽으로 갈게요. x 마이너스 얘가 누굴 지나는 거예요 지금? 1,1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4가 아니라 정신이 좀 나가 있네요. 반지름 얼마니 지금? 4분의 2분의 5지. 그러면 4분의 25 이렇게 되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라. 너무 다 전개하지 말고. 그러면 a-2분의 3이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그러면 a는 얼마야? 3 또는 a는 0이야. 그럼 a가 0인지 3인지 말해봐. 근거가 뭐야? p가 1, 3면에 있어야 되는데 봐봐. a가 여기를 이제 a로 표현할 수 있잖아. 우리 a로 표현 한번 해볼게. 하트라고 해서. 그러면 하트 더하기 x좌표 다 더해볼게. 4 마이 3은 3배의 a여야 되지. 그 하트는 뭐야? 3a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a가 0이 되면 p점이 x좌표가 음수니까 2, 3면에 위치하게 될 테고 이러면은 p점이 x좌표가 6이니까 1, 3면 위치해서 얘가 합격인 거죠. 근데 얘들아 너희 너무 암기식으로 하면 안 돼. 내가 여기서 문제를 자꾸 바꿀다라는 가능성을 고려해서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것만 이렇게 바꿔버리는 순간 답이 바뀌는 거야. 저렇게 바뀌면 저기서 누가 답이야? A는 0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꼼꼼히 읽으세요. 풀었던 문제더라도. 이렇게 바꾸는 거 별거 아니잖아. 얘들아. 쉬운데 너희들 이제 외운 사람들은 그냥 외워서 푸는 친구들은 틀리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P가 1,3면에 있다는 걸 근거로 A가 이렇게 특정돼서 이제 문제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볼게요. 이거 잘 그리면 끝나 얘들아. 근데 이게 너희가 그림이 없을 때 좀 당황할 수 있는데 그럼 그림을 천천히 그려나가고 공부할 때 그림 그리는 연습을 좀 하고 그림 그리는 게 아니면은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 눈치를 잘 채고 자, 해볼게. 0,1 자 그리고 0,4 근데 C를 찍어야 되는데 C의 Y좌표가 특정이 안 돼 있잖아. 그러면 근데 C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뭐야? X좌표가 루트 2라는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X는 루트 2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황색 라인 위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D는 X좌표가 3루트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연색 점선 위에 D가 있어야 돼. 그래서 C가 여기 위에 있고 D가 여기 위에 있어서 CD가 음수가 되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A, B랑 CD랑 똑같아. 그리고 A, D랑 B, C랑 평행하대. 그러니까 이 등변사다리꼴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 말을 조금 복잡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등변사다리꼴 되게 그려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리면 자연스럽게 그려지거든. 그러면 이 정도로 그리면 되겠지. 그래서 여점의 이름이 C고 근데 눈치 못 채지면 자꾸 예를 들어가면서 교정하면 돼 얘들아. 한 번에 너무 딱 이쁘게 그리려고 안 해도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 똑같고 그럼 이 길이가 지금 3이라고 특정돼 있으니까 이 길이도 이미 3이라고 특정이 돼 있는 거죠 우리. 항행하고 다 조건이야 여기까지는 지금. 자 그때 이제 이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건데 두 가지 쓰면 돼. 얘랑 평행이에요 하면 PQ의 관계식 생기겠지? 그리고 이 길이가 3이에요 하면 PQ의 관계식 생기겠지. 문제는 이미 끝났어. 근데 조금 쉽게 풀으려면 너희 기하적 소양이 있으면 좀 쉬워져. 연산 같은 게 좀 쉬워지는데 무조건 필요한 것은 아니야 얘들아. 그냥 풀어도 돼. 봐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피타로 좀 풀어볼게. 왜냐면 이 길이가 지금 이미 특정돼 있거든. 이 길이 얼마야? 2루트 2지. 그럼 피타 쓰면 이 길이 얼마야? 1이죠. 괜찮아? 제곱해서 더하면 피타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들아 이 1 자체가 P랑 Q의 관계거든. 그러면
P는 Q에서 어떻게 한 거야? 1을 더한 거야. 이게 지금 3을 쓴 거야, 얘들아. 3을 쓴 거고 내가 뭘 안 썼냐면 평행을 안 썼거든. 그러면 평행을 쓰자.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루트 2분의 P 마 4고 이 직선의 기울기는 3 루트 2분의 Q 마 1이니까 적당히 정리해서 문자쪽의 직두의 연립한 PQ가 특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만 잘 그리면 쉬워요. 이거 선생님처럼 이렇게 안 해도 돼, 얘들아. 그냥 두 점 사이 거리 3m 해도 괜찮아.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이미 한번 읽었어, 얘들아. 그래서 예풀이대로 풀게. 근데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봐봐, 이거 앞으로도 모의고사 풀 때 빈칸 문제에서 중요한 점인데 가에 알맞은 식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 FM이지. 그럼 너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아, 가를 M으로 표현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가 부분을 M으로 표현해야 되겠구나. 그럼 마찬가지로 나 부분을 M으로 표현해야 되겠구나. 다 부분은 숫자가 나올 예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문자가 A도 있고 M도 있는데 내가 A로 표현해 나갈지 M으로 표현해 나갈지 컨셉을 저기를 보고 잡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인 컨셉은 얘들아 문제에서 A도 있고 M도 있지만 우린 누구로 표현해 나간다? M으로 표현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다. 그러면 이제 A를 M으로 표현하는 일이 되게 중요한 일이 되겠죠, 우리한테는. 자, 진행해 볼게요. 이 직선에 대해서 뭐를 알아? M의 값에 관계없이 0,1을 지나는 걸 알죠? 0,2를 지나. 근데 얘들아 이제 A,4를 지나야 되니까 여기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죠? 그럼 거기서 M의 부호가 일단 체크가 됐어. M이 어때야 돼? 0, A,4 지나가야 되니까 우 상향해야 되잖아. 근데 A가 양수란 근거가 딱히 있나? A가 양수란 근거가 딱히 없어서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럼 봐봐. 좀 귀찮아졌다. 한 번 더 보자. A가 양수란 말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안 해줬다. 사실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돼서 그런 거거든. 그러면 얘들아 내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어떻게? 경우 나눠서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하고 음수일 때 하면 대칭돼가지고 똑같이 이등변 되는 거 증명이 돼 얘들아. 근데 얘는 연산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그걸 나누지 않아도 됐던 거지. 그냥 예를 들어서 한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럼 직선이 있고 사실 저 반대편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 반대편 부분에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지. 근데 어차피 대칭돼서 똑같이 될 거라서 이걸로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점 A가 있어서 A,4고 그리고 수선일발을 내려. 이 점의 이름이 뭐야? 수선일발을 내리면 이 점의 이름이 B야. 그리고 B에서 다시 이 직선에다가 수선일발을 내려. 잘 그리는 게 좋은데 왜 이렇게 못 그리냐? 수선일발을 내려. 그러면 이 점의 이름이 뭐야? H. 그러면 O, B, H가 얘가 M의 값에 관계없이 이등변 삼각형이야 를 증명하래. 그러면 얘들아 이 세 개 길이를 M으로 표현해서 같은 걸 찾아주면 되겠죠? 계산 문제예요. 이거는 샘플일 뿐이다. 반대편에 이제 이거 대칭돼가지고 즉 그려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있으면 보기 좋으니까 계산할 때 편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미션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등등을 M으로 표현하는 게 미션이야. 그러면 일단 직선 위에 있다부터 때려놓자. 지나요 해. 그러면 4는 n분의 a 플러스 2야. 그러면 a를 m으로 표현할래? m을 a로 표현할래? a를 m으로 표현해야 되겠지. m으로 표현하는 게 전반적인 미션이니까. 그럼 a는 뭐야? 2m이. n 2m이 되고 이거 선생
양수 전제하고 풀어도 되는데 전제 안 하고 풀게. 경우 나눠서 풀어도 되는데 그래야 일반성을 잃지 않아서 그냥 좀 불편하도 해도 이렇게 갈게요. 자 그러면 그 순간 BM의 OB의 길이는 뭐가 될까? 근데 A가 양수 무슨지를 몰라 사실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야 그럼? 절대값 A야. 괜찮아? 그래서 이 길이는 절대값 A이자 절대값 EM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근데 이게 너희가 너무 불편하면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경우 나눠서 풀어.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내가 최종적으로 결국은 이 길이가 얘랑 똑같아 해가지고 이등변이야를 증명할 거거든. 그럼 이제 이 길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점이 필요하겠죠. 그럼 얘들아 H점이 필요해. 왜냐면 두 점 사이 거리를 할 거라서. 그럼 얘들아 H의 정체성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지. 그럼 내가 연두색 직선을 먼저 선행적으로 구해줘야 돼. 그러면 B점의 좌표를 M으로 표현을 해보면 B점은 2M, 0이고 이 직선의 기울기 말해봐. 얘의 기울기 뭐야? M분의 1 지금 얘의 기울기 뭐야? 마이너스 M이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M 하고 지나는 점. 이렇게 되고 나 지금 H점 찾고 싶어서 이 짓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얘랑 얘를 연립해줘야 되겠지. 연립해주면 좌변으로 이항해서 가 되고 통분을 해서 다루자. 계산 문제야. 계산 좀 빡쳐. 이렇게 되겠죠? 너무 안 예쁘니까 좀 정리를 하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 그럼 얘들아 여기서 나온 이 M값이 이 X값이 뭘 나타내주니? H의 X좌표를 나타내주겠지.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이니까 교점 X좌표일 거 아니야. 그래서 H X좌표가 나왔어. 근데 Y좌표 또 찾아야 돼. 그럼 Y좌표를 얘들아 엿다 넣던가 아니면 엿다 넣던가 해야 되는데 여기가 좀 좋아 보인다. 그래서 Y 그래서 X가 이걸 때 Y는 여기다 대입해. Y는 이거 M으로 나눠 에다가 2를 더해. 그럼 계산을 해. 2m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H의 무슨 좌표? X좌표. 이게 H의 무슨 좌표? Y좌표가 돼. 그럼 H의 X좌표, Y좌표니까 OH 계산을 해보자. 루트 빼먹지 말고 원점과의 거리니까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겠지. 그럼 이제 계산 좀 센스 있게 하는 거거든. 지섭직을 좀 잘 쓸게. 얘들아 이거 제곱할 건데 2m으로 묶으면 m제곱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이야. 그러니까 4m제곱 하고 m 4제곱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1 정도로 쓸게. 여기까지 괜찮아? 더하기 이거 제곱하자. 하고 이거 제곱하면 그냥 16m 4제곱 해버리죠. 가 되고 묶어서 자꾸 나가야 되겠지? 그럼 얘들아 얘 묶어서 누구로 묶어서 나갈 거냐면 m제곱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2m 제곱으로 묶어서 나갈게. 그럼 이걸로 묶어서 나가면은 앞으로 나가면 절대값으로 바뀌는 거다 얘들아. 제곱수 빼내기 할 때 조심해. 정확하게 해. 이렇게 되고 남는 거 말해주자. 그러면 얘는 데려갔고 얘도 데려갔어요. 그러면
m의 4제곱 1 남아. 그럼 나 지금 얘 데려갔고 여기서 4m제곱 데려간 거거든. 그럼 뭐가 남아? 4m제곱 남지. 그래서 마저 정리해보면 는 이것 좀 정리하자 얘들아. 절대값 이렇게 쪼개도 괜찮고, 얘들아 이거 소개가 근원의 완전제곱식이지. 그러니까 루트 m제곱 플러스 1의 완전제곱이니까 뭘로 바뀌어? 절대값로 바뀌지. 그래서 계산하면 뭐가 된다? 2m이 된다. 절대값 2m이 된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따라서 OH의 길이가 뭐였던 거야? 절대값 2m이지. 그럼 뭐랑 똑같아? 5m이랑 똑같아. 그래서 2등분이 되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근데 빈칸 문제라서 내가 빈칸 너무 생각 안 하고 푼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네. A를 M으로 표현하세요. 직선 표현하세요. 다 똑같이 했다 얘들아. 그래서 계산 문제라서 연산 연습을 좀 해놓고 너희가 훈련이 좀 필요한 부분이 여기 지금 제곱수 계산하는 부분에서 이거 빼내기를 잘해야 돼. 여기서 막 전개서 하고 있으면 연산이 날아간다 얘들아.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는 얘들아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A, A에서 접선을 2개 그리는 거야. 그래서 두 접선이 서로 직교한다를 잘 써줘야 돼. 그래서 34번의 배경 지식을 말해보면 A, A에서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그럼 내가 어떤 계획으로 문제를 풀 거냐면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잡을게. 그러면 m이 몇 개 나와야 돼? m이 서로 다른 2개가 나와야 돼. 근데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니까 그러면 그 서로 다른 2개의 m값의 곱이 어때야 돼? 마이너스를 해야 돼. 그래서 그 두 m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돼 해서 문제를 풀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조건을 만족하게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생기거든. m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럼 그것에 어쩌고가 어쩌고가 돼야 돼.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해서 그냥 푸는 거야. 자, 여기다가 풀게요. 근데 좀 대략 그리면서 가면 좀 생각하기 편하니까 이렇게 해놓죠. 그러면 A, A에서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야.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려볼게. 이 점이 뭔 거야? A, A에서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인 거니까. 얘가 A, A. 그럼 접선 이 2개가 있고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접선을 우리가 만들자. 기울기 m이라고 해서 잡을게요. 그러면 기울기가 m이고 A, A 지나가야 되겠지. 근데 얘 무슨 선이다? 접선이다. 그럼 연립해서 뭐가 얼마다? 연립해서 편배식이 0이다. 그러면 이건 누구에 대한 무슨 식이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그러면 여기서 접하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어야 돼. 얘들아 여기서 나온 x값이 뭘까? 접점 x좌표다. 여기서 나온 x값은. 네, 일단 판별식 0을 때리자. 접하니까 연립해서 판별식 0. 이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순서가 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지금 접선이었으니까 판별식 0 돼야 돼. 판별식을 계산해보면 이 0 돼야 돼. 그러면 이거는 m에 대한 무슨 식이야?
2차 방정식이야. 그럼 여기서 나온 n값이 접선의 기울기 두 개일 거란 말이야. 그럼 얘의 어쩌구가 어쩌구다?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왜냐면 여기서 근이라는 건 어떤 변수의 값이니까. m값이니까. 그래서 m값 두 개가 곱해서 마이너스 1,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되겠지. m에 대해서. 그럼 얘들아 여기가 문자가 뭘로 표현되겠어? 이 부분들이 a로 표현되겠지. a로 표현되는데 근각의 순결 써서 그럼 두근의 곱이 a로 표현되는데 그게 마이너스 1이니까 a가 특정되겠지. 그래서 a를 특정해서 문제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직선이라는 건 여기서 접선이거든. 기울기 합을 구하세우니까 여기서 두근의 합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말처럼 돼버리겠다. 그림이랑 좀 잘 같이 해석해. 그리고 방정식을 바라볼 때 누구에 대한 무슨 식을 잘 해석해. 이거 누구에 대한 무슨 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거 누구에 대한 무슨 식? m에 대한 2차 방정식. 얘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해주면 돼. 이따가 계산하세요. 한번 쑥쑥 넘어갈게요. 이건 얘들아 그냥 하나씩 계산하면 되는 문제라서 이게 다 뭔가 결정이 나 있거든. 해볼게. 현재 문제를 읽어볼게요. 조건에서 P점이 1,1이고 보세요. 선생님 읽어줄게요. P에서 얘랑 접하는 접선을 그려. 걔가 Y축과 만나는 점이 Q야. 그리고 P를 지나가고 이 접선과 수직인 직선을 그려서 다시 포물선과 만나는 점이 R이야. 그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래? 라는 거야. 그럼 뭔가 다 결정이 나 있는 거야 얘들아. 근데 기본적으로 교점은 어떻게 찾아? 연립해서 찾는 거야. 하나씩 다 결정을 낼게. L1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L1은 얘를 지나고 기울기를 모르지. 기울기 얼마야 사실은? 얘 1,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얘의 x는 1에서 접선의 기울기 무조건 2가 되거든. 그러니까 미분을 배우면 이제 미분 계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 미분 안 배웠으니까 우린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잡아서 접선. 얘랑 뭐해? 연립해서 접하니까 연립해서 판별식이 얼마여야 돼? 여기서 판별식 0 하면 m이 숫자로 나오겠죠 우리. 그럼 m이 숫자로 나왔어요. 그럼 그 순간 이직선 결정 났지? 그럼 그 순간 이직선 결정 난 거예요. 그러면 L2가 결정이 났지 얘들아. 왜냐면 이직선의 기울기가 결정이 났으면 이직선 기울기 결정 난 거니까. 그래서 기울기 결정 났고 진화점 결정 났으니까 L2의 방정식이 결정이 났어. 그럼 내가 R점 찾으려면 L2랑 누구랑 뭐 해야 돼? L2랑 X제곱이랑 연립하면 무슨 점이 나와? R2 나와. R 나와 R. 그럼 이 점의 좌표 이미 숫자 됐다 나한테. 그리고 이직선 결정난 순간 이 점의 좌표 숫자 됐지. 그러니까 세 점의 좌표가 다 결정이 나버렸으니까 그냥 두 점 차이 거리로 밑변과 높이를 그냥 구하시면 돼. 알겠죠? 이건 그냥 계산 차근차근 하면 돼 얘들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가이드만 잡아줄 테니까 연산 여러분들이 하고 막히면 질문해. 선생님 자세히 설명할 건 아니니까. 얘도 마찬가지. 이거는 개념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야 얘들아. 고난이도 문제에서 이거를 좀 자유자재로 써줘야 되거든.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조건에서 삼각형 A, B, D와 삼각형 A, B, C의 넓이가 똑같대. 근데 A, B, C는 픽스돼 있거든 아예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A, B, C는 픽스돼 있는 상태에서 얘랑 넓이 똑같아. D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선생님 뭐부터 체크하라고 했어? 공유하고 있는 변이 있는지를 봐야 돼. 공유하고 있는 변이 있어? BC를 공유하고 있지. 그럼 얘를 뭘로 보고 해석을 해라? 밑변으로 놓고 해석해. 저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선생님 봐봐. 그냥 개념을 말할게. 예를 들어서 ABC가 이렇게 있어. 그럼 픽스돼 있어 정점으로. 근데 D가 좌표평면 위에 어딘가에 있어. 그래가지고 이걸 만족해야 된대. 그러면 얘를 뭘로 바라보고 해석을 해라? 밑변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1차적으로 시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랑 이쪽을 밑변으로 봤을 때 높이가 동일해야 되니까 점 D가 어디 있어야 되겠니? B랑 평행하고 C를 지난 직선 이 빨간 선 위에 있어야 돼?
무조건. 또는 여기 쓸 수 있어. 여기까지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 변형수 낼 수 있어가지고. 어떤 등간격으로. 알겠죠? 등간격처럼 보이지 않는데 등간격으로 돼 있는 이 빨간 선 혹은 이 빨간 선 위에 있어야 된다. 너 이거 놓치면 뭔가 하나씩 놓치게 돼가지고 틀릴 수 있어. 아니 문제 변형이 대처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의식하고 있어야 되라. 보통은 얘야. 보통은 얘인데 얘로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자, 그거를 사용하는 문제인데 봐봐. 결정난 걸 하나씩 찾아내 얘들아. 지금 직선과 직선이 결정났으니까 두 직선의 교점이 결정이 났겠지. 찾아보자. 3x 마6은 마x 플러스 10 4x는 16 x는 4다 4,6이야 찾은 거죠. 그리고 B점은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2,0이라고 체크가 됐고 A점은 얘가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그래서 ABC가 얘들아 픽스되어 있는 거다 지금. 그럼 여기서 삼각형 ABC의 넓이랑 삼각형 ABD의 넓이가 똑같고 싶어. 근데 조건에서 D가 어디 있어야 된대? X축 위에 있어. 근데 D의 좌표가 A, 0인데 A가 2보다 어떻대? 크대. 그러면 너희가 상상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 주황색 라인 위에 D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자, 그리고 이 조건 만족하려면 얘들아 얘를 밑변으로 이제 공유해서 얘를 밑변으로 바라본 다음에 그러면 이제 D가 또 어디 써야 되는 거야? 넓이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C를 지나고 직선 AB랑 평행한 선 위 또는 등간격으로 반대편에 이 빨간 라인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D가 빨간 라인 위에 있어야 되고 동시에 주황 라인 위에 있어야 되니까 D는 어디 써야 돼? 여기 써야 돼. 지금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직선이 결정 났으니까 이 직선 X절편 찾으면 그냥 결정이 난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바꿔볼게 내가. 지금 문제에서 얘들아 D가 A, 0인데 A가 2보다 크다라고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바꾸면 얘가 아니겠지. 그럼 누구겠어? 얘겠지 얘들아. 그러면 내가 얘를 찾아봐 하면 너희가 또 되게 좀 곤란하게 찾거든. 얘들아 당연히 지금 대칭될 거라서 이 관계 그냥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내가 이 점부터 찾아 그냥 어쨌든 이 점 찾아서 예를 들어서 여기 얼마 나오니? 답 뭐였어? 안 들려. 왜 속삭이고 있어? 5분의 29? 여기 26? 이렇게 되잖아 얘들아. 그럼 이 간격이 얼마야 지금? 5분의 16이니까 5분의 16 왼쪽으로 그냥 가버리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 꼼꼼히 읽어라 이렇게 바꿔놔서 당하면은 얘들아 이건 선생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너희가 문제를 안 읽은 잘못인 거야. 치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 꼼꼼히 읽으세요. 원본에 너무 갇혀있으면 안 돼. 네, 지금 문제는 이래서 이 점 찾는 문제였고 얘까지 할게. 너희 지금 아니다. 얘까지 하고 이따가 한번 풀게요.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같이 해볼게요. 일부러 선생님 미리 안 그려놨어. 너희 그리는 것도 보여주려고. 일단 그려야지 좀 시각적으로 조건이 잘 캐치 되겠지. fx를 그릴게. fx가 x축과 이 두 점에서 만나. 이런 조건이 있네.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예를 들어서 이 점의 이름이 뭐야? A 그리고 좀 크게 그리는 게 좋겠다. 이게 너무 쬐끄맣게 그리면 이쁘게 그리기 어려워서 좀 짧게거든. 이런 식으로 그리자. 이 점의 이름이 A, 2,0 이 점의 이름이 B, A, 0 이거 그럼 여기서 이제 fx식이 좀 잡혀 얘들아. fx식 잡아봐. 절편 두 개가 잡혔으니까 fx는
x-2 x-a야? 이게 최고의 예송인데 맞아 틀려? 최고참계 조심해야지. 최고참계 체크해. 몇이래? 안 알려줬어. 양수라고만 알고 K 양수인 거 잘 체크해 놓자 얘들아. 이렇게 일단 세이브 해 놓자. 그래서 문제 읽으면서 다 점의 이름을 줘볼게. 얘가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부르래. 여기가 C다. 그리고 꼭지점을 P라고 부르래. 이거 꼭지점이야. 그 상황에서 두 점 AP에서 직선 BC에 AP에서 수선의 발을 각각 내려서 이름을 줘. 이름을 주면 순서를 좀 봐야 돼. A에서가 누구야? Q고 P에서가 R이 되는 거야. 여기가 R, Q 이렇게 되는 거고 그때 사각형 A, P, R, Q가 무슨 사각형이 된다? 정사각형이 된다. 그때 K랑 A 구하라는 소리지. 여기까지 왔어. 여기서 이제 성질을 뽑아내야 돼. 그러니까 정사각형을 써야 되거든. 정사각형을 써야 되는데 얘들아 그러면 이 선과 이 선이 서로 무슨 관계야? 평행하지. 거기서 조건 하나 생기고 그럼 얘들아 내가 얘랑 평행이 해왔으면 직사각형 쓴 거거든 지금. 그럼 정사각형 써야 되는 거니까 이 네 변 중에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같다를 써야 돼. 그런데 얘들아 나 이 길이 구하기 이 네 개의 길이 중에 구하기 제일 쉬운 걸 두 개를 찾는 거야. 이웃하는 두 개를. 얘들아 이거 구하기 좀 빡칠 것 같지? 2점 찾고 2점 찾는 게 빡치니까. 이거는 구할만 할 것 같아. 뭘로 구하면 돼? 점직으로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AQ의 길이랑 그럼 이웃해야 되는 거니까 얘의 길이랑 똑같다를 해버리자. 그래서 이렇게 풀 예정이야. 직선, 이 직선 B가 문자로 표현돼 있고 C가 문자로 표현하기 쉬우니까 BC로 합시다. 직선 BC랑 직선 누가 평행해? AP가 평행해. 여기서 관계식 하나 만들어낼 거고 식이 두 개 필요하거든요. 문자가 두 개라서.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직사각형만 쓴 거라서 정사각형을 쓴 게 아니라서. 그리고 누구랑 누구랑 길이 똑같다 쓸 예정이야. AP랑 AQ랑 길이 똑같아를 쓸 예정인데 당연히 AQ의 길이는 뭘 통해서 구하겠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점직을 통해서 표현하거나 구할 예정이고 AQ, P는 두 점 사이 거리로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문자적 측정해서 마무리할 건데 연산이 좀 빡쳐있다. 연산 연습을 해야 된다. 자, 해볼게. P점의 정체성이 뭐야? 꼭지점이지. 그럼 P점의 X좌표는 얘랑 얘랑 평균이겠죠. 그래서 P점의 X좌표는 2분의 A 플러스 2가 P점의 X좌표야. 괜찮나? P점의 좌표를 다 찾아야 되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P점의 Y좌표 찾을게요. 그러면 Y는 K 이거 여기다 대입할 거야. 여기서 2 빼자. 바로 가자 얘들아. 2분의 A-2 여기서 A 빼자.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근데 A가 2보다 크니까 양수 위주로 다루고 싶어. 이거 마이너스 빼서 예를 줄게. 마이너스 K 2분의 A-2의 제곱이야. 괜찮아? 얘들아 너희 2차 함수가 표준형 이게 X절편으로 식이 잡혀있는데 꼭지점 대입하면 무조건 이런 꼴로 나와. 알겠지? 이거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 내가 뭐 기하적으로 증명하진 않을게. 그냥 무조건 이런 제곱의 형태가 나와. 절편으로 식 잡혀있는데 즉 인수분해에 대해서 식 잡혀있는데 꼭지점 대입하면 무조건 이렇게 제곱 형태로 나온다. 그러면 그 순간 P점의 좌표를 여기다 나타냅시다. P점의 좌표는 2분의 A 플러스 2, 마이너스 K 2분의 A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이야. 자, 이거 실행하자. BC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근데 그럼 시점을 이제 또 표현해야 되겠죠. 시점 표현은 되게 쉬운 일이죠. 0, 얼마야? 0 대입하면 2AK
그러면 이걸로 바로 갈게요. 자, BC의 기울기 말해보세요. 얘랑 제, 얘 빼기 제로 갈게. A분의 마이너스 2AK가 되겠지? 조금 정리하면 뭐야? 마이너스 2K 이렇게 될 거고, AP의 직선의 기울기, 이 점과 이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 해볼게. 얘 빼기 얘로 갈게요. 그럼 분모 얼마? 2분의 A-2 되죠? 분자는 마이너스 K 잘 살려주고 이렇게 돼. 괜찮아? 그럼 얘들아 여기 이렇게 약분 때려서 해주고 여기 약분으로 가야 돼. 이렇게 약분으로 가줘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좀 간단해지겠다. 그럼 정리하면 좌변에 뭐만 남아? K도 안 날렸네요. K도 날립시다. 좌변에 뭐만 남아? 2만 남아. 우변 좀 조심해. 얼마야? 2분의 A-2야. 조금 더럽게 돼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A는 얼마야? 그래서 일단 A가 특정이 돼버렸다. X좌표 하나가 나왔다 지금. 그럼 이제 K만 특정하면은 fx가 특정이 돼서 F12를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나 지금 이것만 썼죠? 여기 쓰면 K 나오겠지. 그러면 AP의 길이를 계산해 봅시다. 근데 업데이트 좀 하자. 우리 A 구해냈으니까 되게 다 깔끔해지거든. A점의 좌표는 2,0이고 얘들아 P점의 좌표 조금 업데이트해서 표현해봐. 6 대입하면은 4, 마케이 6 대입하면은 4, 2 이렇게 계산이 안 되지. 2분의 6, 4, 2의 제곱 4, 마사케이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자 그러면 AP 계산해봐. 루트 4 더하기 16K제곱. 그래서 AP 계산됐고 그리고 점직을 통해서 AQ를 갈게요. AQ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인데 미리 좀 밑작업 해놓자. 직선이 구해야 되겠죠 지금. C점의 좌표 업데이트 해봐. B점의 좌표 업데이트 해봐. 6,0이야.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 지금 이거 중에 이거 점직 쓸 때 빡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써야 된다. 이거 쓰고 이거 쓰면 이제 연산이 힘들어지는 거야. 이거 쓰고 이거 써야 돼, 순서가. 그래서 주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직선 자체를 구해볼게. 6분의 마이너스 12K 즉 마이너스 2K가 기울구고 그리고 Y절편이 그냥 12K네. 그러면 정리해보면 집중하세요. 보세요. 2KX 플러스 Y 마이너스 12K는 0과 누구와의 거리를 계산해야 돼. 2,0과의 거리를 계산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그게 AQ의 길이야. AQ는 점직 루트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4K제곱 플러스 1 2대입 0대입 2대입 0대입 2 마사 마팔 마팔 K 절대가 마팔 K거든. 일단 절대가 마팔 K인데 K가 지금 양수가 있으니까 이거 그냥 뭐야 계산하면 그냥 8K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랑 같다를 할 건데 4 앞으로 빼자. 얘들아 제곱수 빼내기 해서 2로 나가면 4K제곱 플러스 1 대체 쓴 거야 는 가 되고 2 한번 나눠줘서 4K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크로스 하면은 4K제곱 플러스 1은 4K. 그럼 좌변으로 이항하면 2K-1의 완전 제곱이니까 K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그럼 K가 2분의 1이면 이제 업데이트 해주면 얘가 2분의 1 이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F 얼마야? 12. 그래서 F12 계산해주면
이니까 5, 6에 30, 32 정답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냈어. 계산 조금 길게 하는 건데, 근데 얘들아 사실 내가 너희한테 설명할 때는 이거 말하는 순간 이미 문제 끝난 거였거든. 나머지 그냥 싹 다 계산 문제였는데 지금 조건을 사용할 때 얘를 먼저 쓰고 얘를 그 다음에 얘를 썼어야지 문제가 쉬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점책할 때 너무 난관이 되거든. 기울기가 똑같다 하는 건 이제 좀 문자가 덜어도 할만한데,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암기한다면 이 부분을 암기해야 돼. 사실은 여기서 너희가 포착하는 게 제일 좋고. 다시 한번 풀어봐. 쉬운 거는 그냥 선생님이 가이드만 잡아줄 테니까 너희가 손으로 마무리해. 너희도 선생님 하는 것처럼도 많이 해보고. 자, 조건에서 G와 직선 AB 사이 거리가 루트 5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루트 5라고 줬잖아, 얘들아. 그러면 그냥 점직 쓰면 끝나는 거지. 이게 왜 4점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 직선 y는 2분의 1 x랑 이 점과의 거리가 루트 5야 하면 b가 숫자가 됐고, 그럼 이제 b가 숫자가 된 순간 a가 숫자가 돼서 문제가 끝난 거야. 그러니까 너희 문제를 이렇게 읽으면서 가이드를 잡아봐야 돼. 그래서 필요하면 손으로 연습하고 괜찮으면 좀 넘기고 이런 걸 좀 반복해보세요. 시험에 임박했을 때는. 자, 이것도 이제 계산 문제인데 그림 몸사지. 봐봐. 조건에서 이 직선이 이라고 조건이 줬어. 그리고 A점의 좌표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구해보세요. 그래. 그래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조건에서 얘랑 얘랑 뭐 하대? 문제 평행한지 문제 읽어야 돼. 평행하대.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jes대.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D라고 부를게. 그리고 사각형 ABCD가 넓이가 25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가 D야. D제곱 얼마야?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냥 계산 문제인데 봐봐. 이 사각형 일단 뭐야? 사다리꼴이 사다리꼴 넓이를 하면 돼. 그럼 사다리꼴 넓이는 얘들아 2분의 1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겠지. 그럼 높이는 지금 D지 얘들아. 괜찮아?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간격이 이제 높이인데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으로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간격은 어떻게 구해? 아무 한 점 잡아서 점직 쓰면 되겠지. 그걸로 이제 구해줄 거고. 그럼 내가 이 식을 잡아야 되는데 얘랑 평행하다를 잘 이용해서 잡아야 되잖아. 이게 이 문제를 쉽게 푸는 센스야. 이렇게 출발하는 거. 근데 봐봐. 그럼 내가 이렇게 잡았어.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뭐야? 0, 좀 불편한데? 그럼 센스를 발휘해. 이렇게 잡아도 괜찮은 거잖아. 이렇게 해서 그냥 풀면 돼요. 그럼 이 점의 좌표 말해보세요. 0, K. 저 C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K, 0. 그리고 이제 하나씩 하자. CD의 길이 필요하겠죠? CD의 길이 얘들아 두 점 사이 거리하면 K로 표현됐지? 그리고 AB의 길이는 이미 숫자지? 그러면 여기랑 여기 해결됐죠? 우리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각형의 높이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간격인데 그냥 아무 한 점이랑 아무 직선 위에 한 점이랑 나머지 직선과 뭐 사용하면 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쓰면 되겠지. 그래서 그게 바로 저 D야. D는 루트 5분의 절대값 2빵. 근데 얘들아 K 양수니 무슨이? K 양수니까 절대값 그냥 그대로 풀려서 얘도 K로 표현됐으니까 K에 대한 방정식이라서 K가 결정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산하면 돼요. 넘어갈게요.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좀 이제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오래 걸리거나 이게 너희 시험장에서 한 2번 절어버리면 멘탈이 나가거든. 풀 수 있는데 안 나오면 오히려 멘탈이 나가서 연습을 하세요. 자, 문제 볼게요.
얘들아 너 이거 박스 날리고 문제 낼 수 있기 때문에 박스 없이 문제 푸는 연습까지 해야 된다. 일단 박스 있으면 박스대로 풀고 그 다음 박스 없이 계속 푸는 연습을 하세요. 박스 없이 풀자. 조건에 뭘 줬는지를 보고 얘들아 결국 수학 문제는 이 조건을 어떻게 쓸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 혹은 문제가 안 풀리면 내가 어떤 조건을 안 썼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G라는 점의 좌표가 결정이 나 있고 B랑 직선 OA 사이의 거리가 결정이 나 있어. 여기가 6루트 2라고 조건에서 줬어. 자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OA의 기울기야. 그럼 이제 준 게 뭐냐면 내 지금 무게중심 한 번도 안 썼다라는 거 생각하고 게다가 무게중심이고 이 직선의 기울기 구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보조선 잘 그으면 되는데 이렇게 보조선 그으면 끝나.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야? 정의 세 중선의 교점 성질 2대1 결국 2대1 쓰는 거거든. 그럼 얘들아 여기 대 여기가 2대1이지. 2대 1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이제 AA 닮음인데 닮은 비가 쬐끄만 거부터 말하면 몇 대 몇이야? 1대 3이지 얘들아. 그럼 이 길이가 결정이 난 거지. 이 길이 뭐야? 2루트 2지. 그럼 얘들아 내가 이 직선의 기울기만 알면 되거든. 근데 이 직선이 어디 반드시 지나? 0,0 지나. 그러니까 y는 mx란 말이야. 그리고 내가 게다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m이고. 그러면 mx-y는 0과 누구와의 거리가 얼마다 하면 돼? 8,4와의 거리가 얼마 된다? 2루트가 된 다음에 이제 m이 특정돼서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m이 이제 두 개 나올 때 여기서 이런 말이 왜 있냐면 얘랑 얘랑 기울기가 얘 기울기가 얘 기울기보다 작아. 그 말 이용해가지고 판단해주면 된다 얘들아.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하세요.